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일요일 날에 제가 유튜브 공개 게시글로 주간 분석을 진행을 했었죠. 주간 분석을 하는 걸 거의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어제 정말 디테일하고 퀄리티 넘치게 텍스트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다 맞았습니다. 하나도 틀린 거 없이. 그죠? 그래서 주간 픽리스트 5개 다 맞으면서 미친 올킬이 나왔습니다. 뭐 5개를 묶어갔으면 어 10배 이상이 나왔겠죠. 그죠? 그냥 5개 다 묶어가셨든 네 폴더로 가셨든 세 폴더로 가셨든 두 폴더로 여러 개로 나눠 가셨든 다 맞았으니까 무조건 엄청나게 잘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해외 축구도 메인 조합 두 조합 간 거 싹 다 올킬이 나오면서 정말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느바가 제일 어찌됐건 성적을 내야 하는 느바가 디트로이트 10연속 언더가 이런 미치내고 바로 끊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또 댈러스 경기가 이 얼음 폭풍 사태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대통령이라고 하죠, 미국도. 트럼프가 그거 했죠.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10개 주의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얼음 폭풍, 사이오닉 폭풍인지 얼음 폭풍인지, 그게 지금 너무 심해서 지금 외출 자제 뭐 이런 권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BA 경기가 아예 댈러스 경기랑, 그죠? 이 경기는 아예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된 겁니다. 어, 향후 일정으로 연기가 되는 거예요. 경기 취소. 그래서 미러키 경기, 댈러스 경기랑 멤피스 경기 이렇게 됐죠. 이 여파 때문에 사실 지금 좀 저도 골치가 아파요. 분석도 더 어려워진 느낌이고. 왜냐하면은 뭐 분석 내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음 폭풍 사태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주들, 이 홈으로 쓰고 있는 팀들을 목록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애틀란타가 제일 심한 동네 중 하나란 말이죠. 애틀란타 홈 경기입니다. 애틀란타랑 인디애나 경기 새벽 3시 반에, 이것도 이 얼음 폭풍 사태 때문에 새벽에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일정이 조율된 거예요. 조율. 자, 애틀란타는 포르징기스랑 리사세가 결장을 확정하고, 인디애나는 퀸튼 잭슨하고 메서리가 GTD로 올라왔습니다. 오비 토픈이 결장을 확정하고요. 자, 애틀란타는 이동거리 없이 홈 연전을 펼치는 구간입니다. 오늘 경기들에 좀 주목을 했어요. 저는 어찌됐건 오늘 정배보다 역배가 훨씬 더 많이 터진 역배데이였는데, 딱 두 경기가 정배가 났고 이 두 경기는 정말 엄청난 핵 마인이 터졌습니다. 디트로이트가 23점 차로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클리퍼스는 몇 점 차, 37점 차로 엄청난 대승을 거뒀는데, 이 두 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거리 없는, 원정에서 홈 경기가 아니라 직전 경기도 홈 경기를 펼치고 홈 연전으로 또다시 홈 연전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얼음 폭풍 속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존재를 했죠. 물론 오클라호마도 홈 연전 경기였습니다. 근데 오클라호마는 지금 부상병동이죠. 이 부상 이탈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이거를 어느 정도 리스크가 너무 크게 존재하는 팀이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지금 이 얼음 폭풍으로 인한 이동거리 여부, 저는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픽들의 이 얼음 폭풍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애틀란타는 지금 얼음 폭풍 여파가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으로 경기 시간이 조정이 된 거거든요. 인디애나는 서부에서 애틀란타로 넘어오는 일정인데, 이렇게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애틀란타는 직전 피닉스전에 질 수 없는 야투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팀 야투 53%, 3점 50%. 직전 멤피스 전에서도 3점 44%를 기록을 했었으니 두 경기 연속 이 외곽 슛이 아주 대폭발한 셈입니다. 그러나 피닉스 전에는 저렇게 야투가 터지고도 110득점밖에 못 냈어요. 턴오버를 21개나 범했을 정도로 피닉스의 이 턴오버 유발 수비의 대처를 전혀 못한 경기였습니다. 야투가 저 정도까지 안 터졌다면 무기력하게 졌을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나 1월 한정 피닉스가 턴오버 유발 리그 4등이고 인디애나는 19등으로 턴오버 유발분의 특출난 능력을 자랑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경기에서만큼의 애틀란타가 턴오버가 많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고 11월 1일 날 비교적 좀 오래된 일이지만 맞대결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애틀란타랑 인디애나나. 이거 좀 옆으로 당겨야겠네요. 좀 잘리네요 이게. 한 번 있었는데 인디애나 홈이었는데 애틀란타가 20점 차 대승 236점의 경기가 나왔었죠. 오늘 기준점으로 환산하면 오바입니다. 당시 인디애나의 팀야투가 35% 그리고 3점 28%밖에 기록을 못했었어요. 정말 처참한 꼬라박는 야투를 기록을 했음에도 236점이나 나왔습니다. 페이스가 무조건 빠른 경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디애나 상대로는 애틀란타 턴오버를 10개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인디애나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에 역대급 역배승을 터뜨려냈는데 오클 상대로 팀야투 47%, 3점 42%, 3점이 굉장히 터지는 경기를 또 인디애나가 했습니다. 즉 양 팀이 바로 직전 경기에서 모두 슛감이 아주 좋았었다는 공통점이 형성되면서 야투가 또 터지는 상대들이 뭐 세크라멘토 같이 막 젬병 팀 상대로 터지는 게 아니라 올 시즌 전체로 봐도 디펜레이팅 최상위권에 있는 오클라호마 피닉스 상대로 양 팀이 나란히 외곽 슛이 폭발했다라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경기입니다. 또한 1월 한정 페이스 랭킹 애틀란타가 2등, 인디애나가 7등으로 양 팀 모두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는 점까지, 즉 양 팀이 어찌됐건 직전 경기에서 아주 강팀들을 상대로 야투가 폭발한 직후의 경기다라는 점, 그리고 양 팀이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시즌 전체로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는 빠른 편에 속하는 팀들이라는 점을 저는 생각을 해서 오바메인으로 서브나 애틀란타 마인 보겠습니다. 오바메인으로 서브나 애틀란타 마인. 애틀란타 마인을 원래 메인으로 보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저 얼음 폭풍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바가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는 애틀란타도 어찌됐건 외곽 수비가 최근에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인디애나가 최근에 외곽 슛의 안정감이 좋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이 리드미컬한 모습을 최근에 좀 보였습니다. 3점이 좀 어느 정도 괜찮게 들어가는 흐름에서는 좀 유지를 하고 또 꼬라박는 흐름 되면 꼬라박고, 근데 직전 경기 무려 오클라호마 상대로 3점이 터지는 경기를 해서 애틀 상대로도 저는 충분히 저조한 3점 성공률이 기록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애틀란타 마인. 자, 클리블랜드랑 올랜도 경기인데 갈란드가 여전히 결장을 하고 디안드레 헌터하고 샘 메릴이 GTD입니다. 그리고 올랜도는 프렌치 바그너가 또 결장을 합니다. 클빌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볼게요. 이 경기는 홈 원정 바꿔서 리턴 매치라서 이 얼음 폭풍 이동 거리에 대한 리스크 또한 양팀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얼음 폭풍을 좀 배제를 했습니다. 자, 클블이 어제 있었던 양팀 맞대결에서 클블이 정말 모든 게 불리한 일정이었죠. 클블은 홈 원정 백투니업하고 혼자 깔려져 있었고, 그죠? 올랜도는 백투백도 아니었던 데다가 홈 연전으로 치르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올랜도가 홈에서 14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클블이 오로지 야투 효율 차이로 압살하는 경기였어요. 클블이 팀 야투 53%, 올랜도보다 12% 높았으니까 올랜도의 41%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3점 성률도 클블이 44%, 16%나 높았습니다. 이거는 몇 퍼센트입니까? 28%였다는 꼬라 박은 수치였다는 거죠. 자, 리바운드 차이는 사실상 없었던 경기였고 턴오버는 클블이 고작 한 개 차이로 많았습니다. 하나 차이 고작. 페인트 득점도 클블이 10점이나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 파울 개수까지 클블이 더 5개나 많았던 걸 보면은 뭐 클블한테 일방적인 뭐 편파콜이 있었다는 것도 아닌 걸 뜻하죠. 지금 올랜도가 클블 상대로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압도했다는 부분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자, 셋째로 올랜도가 최근 너무 못합니다. 최근 3연패 과정에서 멤피스한테 19점 차 대패, 샬럿한테 27점 차 대패, 그리고 직전 클블 상대로 14점 차 대패. 마진 관리를 전혀 못하면서 대패만을 허용하면서 연패를 타는 흐름이 됐죠. 전형적으로 나쁜 흐름을 제대로 탄 팀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3연패 과정에서 상대팀의 3점 성률을 전혀 막아내질 못했어요. 멤피스전에는 37%면은 평균 이상을 허용한 거죠. 샬럿전에는 대폭발하게 만들었고 클블전 44%도 대폭발하게 만든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압도적인 상성입니다. 올랜도는 전 시즌 클블과의 3번의 맞대결에서 1승 2패를 기록. 유일하게 1승 거뒀던 것도 정말 해건도 양상 속에서 클블이 3점 20%대 꼬라 박은 경기에서 간신히 원 포지션 차이로 이긴 경기였단 말이죠. 이 세 경기에서 올랜도의 득점을 보면은 109득점, 82득점, 108득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올 시즌 첫 맞대결도 105득점에 그쳤습니다. 즉 2년 동안 총 4번의 맞대결에서 클블 상대로 클블이라는 수비가 올 시즌에는 명백히 좋지 못한 팀 상대로 110득점 이상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게 올랜도예요. 클블만 만나면 작아진다라고 여겨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지표죠. 클블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겠습니다. 자, 시카고랑 레이커스 경기는 잭 콜린스랑 트레 존스가 결장을 하고 레이커스는 리브스가 여전히 결장을 하는 가운데 라라비아가 GTD 상태가 되었어요. 레이커스는 2, 3번 자리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문제인데 리브스 없으니까 이를 땜빵 치는 게 라라비아랑 게이브 빈센트인데 얘네가 벽돌이 너무 심하고 라라비아는 주전급이 절대 멤피스 시절에도 벤치로만 나왔던 애고 근데 라라비아까지 GTD 걸려져 있잖아요. 이게 결장으로 이어지게 되면 대체자는 달튼 커넥트가 됩니다. 더 기대치가 낮아져요. 그나마 라라비아는 허슬이라도 조금 되고 수비에서 적극성이라도 있죠. 달튼 커넥트는 수비 자체도 안 되는 선수고 이게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근데 시카고가 지금 4연승을 기록을 했죠. 엄청난 고점이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게 저는 이 4연승 과정의 디테일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브루클린 전에 승리를 거뒀던 게 4연승 시작점이었죠. 시작점. 리턴 매치 2차전에서 1차전 지구소, 2차전에서 복수전에 성공했던 게 첫 번째 승리였고 두 번째 2연승째는 클리퍼스 전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클리퍼스가 원정 백투백 여파가 혼자 깔려져 있었던 경기라서 카와이 레너드가 결장시킨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클리퍼스는 그리고 올 시즌에 백투백에서 최악으로 지표가 나쁜 팀입니다. 세 번째로 미네소타전. 미네소타가 지금 최저점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 팀이죠. 미네소타가 공리, 턴오버 다 압도하면서 포지션 횟수 차이가 미네소타가 13회가량 많은 경기였는데 야투를 꼬라박아서 패배한 경기였어요. 야투를 꼬라박아서 자, 경기 시간에 70%는 미네소타가 리드를 한 경기였고 미네소타가 최다 15점 차까지도 리드를 가져갔던 경기였는데 역전패를 당했던 겁니다. 네 번째로 보스턴전. 이게 4연승, 이 보스턴전까지 이기면 4연승을 기록한 건데 보스턴이 혼자 백투백 여파가 깔려진 경기였습니다. 거기다 원정 백투백이었는데 이 경기 백투백 두 번째 경기를 치르기 전에 브루클린전에서 2차전 연장까지 갔었죠. 2차 연장까지. 그러니까 완전 지옥의 일정이 됐던 겁니다. 2차 연장까지 뛰고서 10분을 더 뛰고서 원정 백투백. 그러니까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죠. 그래서 이 보스턴 상대로 이겼지만 간신히 그것도 위닝 버저비터 꽂아갖고 케빈 허더의 위닝샷 꽂아가지고 간신히 승리. 이게 4연승의 완성이었는데
솔직히 클리퍼스전하고 보스턴전 일정발이 굉장히 강했죠. 솔직히 운빨 승리라고 봐도 될 정도로. 미네소타는 지금 역대 최저점 수준이고 브루클린이 이겨야 될 팀이 이긴 거고 시카고의 4연승이 거품도 잔뜩 껴져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즉 시카고가 연승 중이고 흐름이 좋아서 보는 건 아니고 이 경기는 얼음 폭풍 여파가 꽤 유의미한 매치업이에요. 로컬 기사에서도 레이커스의 시카고의 항공편이 지연됐다라는 기사가 버젓이 떴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홈연전 구간이고 오늘 디트랑 클리퍼스 마냥 홈 연전을 치르는 구간이고 레이커스는 원정 연전 네 번째 경기인데 원정 연전 구간 중에 이 항공편이 막히는 얼음 폭풍까지도 존재하는 건 아주 큰 리스크가 됐습니다. 또한 전 시즌 맞대결 두 번이 모두 후반기에 치러졌어서 두 번 모두 레이커스의 돈치치가 있었을 때 펼쳐진 경기들이었단 말이죠. 당시 두 번 모두 시카고의 승리였습니다. 특히 레이커스 입장에서 시카고전 두 번의 패배 과정에서 리브스, 르브론, 돈치치 트리오가 모두 다 건강하게 결장자 없이 다 출전을 했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졌어요. 이 두 번의 패배에서 리브스의 활약은 정말 빛이 나는 솔로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좋았는데도 시카고가 레이커스만 만났다면 야투가 다 좋았어요. 전 시즌 레이커스전 1차전에 146득점을 내면서 대승을 거뒀고 2차전에서 119득점만 기록한 시카고가 2점 차로 간신 승리를 거뒀고 시카고 프렘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서브 오바. 원래 메인으로 오바로 잡으려다가 레이커스가 노는 커터가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 최근 경기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이 노는 커터가 하나씩 꼭 나와서 아 이거 원정 레이커스는 오바 쉽게 좋게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깔려진 상태입니다. 제가 휴스턴하고 멤피스 경기는 이건 분석적으로 답을 못 내릴 것 같은 경기예요.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 좀 애를 먹은 경기인데 자모란트랑 잭 이디 결장하고 알다마가 GT대로 올라섰죠. 휴스턴 경기 어지간하면 언더 개꿀이라 생각하는데 여지까지 저는 여전히 언더 개꿀이라 생각하는데 멤피스가 최근 4경기에서 평균 실점 121실점입니다. 이게 223.5 언오버를 받았잖아요. 223.5면은 지금 멤피스가 보여주는 실점력까지 대입을 하면 이건 언더를 못 간단 마인드가 깔려져야 됩니다. 230.5여도 사실 언더를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근데 223.5는 저는 언더는 죽어도 못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스턴 경기가 저는 지금 언더 꿀단지 중 하나라고 봐요. 디트 언더, 휴스턴 언더, 원정 세난 언더는 제가 지금 홈 브루클린 언더까지 굉장히 언더를 선호하는데 이, 이 지금 멤피스의 지금 실점력은 223.5 기준으로 언더를 맘 편히 갈 수 있는 기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휴스턴은 언더 꿀단지 팀 오바도 손 안 가고 저는 굳이 보면 멤피스 프렘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휴스턴이 1월 4일 이후로 총 12경기를 치러가지고 6승 6패 딱 반반 타작했는데 이 6승 중에서 3점 차승, 6점 차승, 5점 차승, 9점 차승, 5점 차승, 7점 차승 10점 오엔디를 받을 상황이 아닌 마진을 보이는 팀인데 10점 오엔디는 저는 매우 과도하다고 봤어요. 지금 휴스턴이 대승을 잘해주는 흐름이 절대 아닙니다. 대승도 마엔도 잘해주는 팀이 잘해주는 거예요. 오클라호마도 최근에 제가 오클라호마 마엔을 원래 NBA 시즌에서 제일 많이 픽을 하는 픽이 오클라호마 마엔인데 최근에 오클라호마 마엔을 제가 본 적이 없었죠. 어제도 언더메인으로 써본 토론토 프렌가하고 다 맞았었고 그랬던 것처럼 흐름 마엔도 지금 대승을 잘해주는 팀이 잘해주는 거고 그죠? 지금 휴스턴은 대승을 전혀 못 해주고 있는 팀인데 10.5엔디는 굉장히 터무니없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는 멤피스 프렘 볼게요 차라리. 미네소타랑 골스 경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경기를 보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사실. 우선은 이 경기가 끝나고 핀치 감독의 포스트게임 인터뷰까지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 이 크리스 핀치 감독의 포스트게임 인터뷰까지 보고서 아 이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 그걸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크리스 핀치 감독의 인터뷰에서 거의 울먹거리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농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미니애폴리스는 나의 집이야. 즉 이 사건 제가 이거는 유튜브 정책상 이 단어를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서 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때문에 미네소타 도시 자체가 지금 침울해져 있는 상황 있고 상황은 최악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뭐 트럼프가 그거 뭐야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계엄령 수준의 그 군사 동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제가 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미네소타는 25턴오버, 골스가 무려 스틸을 20개나 기록을 했어요. 이는 정상적인 경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단일 경기 스틸을 20개씩이나 한다? 이거는 제가 스틸을 20개 이상을 봤던 거는 오클라호마가 한창 턴오버 제일 많은 유타랑 했을 때 그때였을걸요? 그 정도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정말로. 거의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수준의 스틸 20개, NBA 평균 개수가 7경기당 한 팀이 6개에서 7개, 8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20개는 근 평균치보다 3배 정도가 찍힌 거예요. 미네소타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턴오버 스틸을 많이 당한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골스의 어시스트가 오늘 경기에서 31개였고 미네소타는 16개였습니다. 공이 아예 죽었다라는 거예요. 에드워즈가 32득점을 기록했는데 팀 득점이 85득점이었으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총 합쳐서 53득점 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득점 루트가 아예 죽었다라는 걸 뜻하죠. 그리고 미네소타가 자유투를 20개 중에 12개 성공률 60%였습니다. 자유투 굉장히 나쁜 배드 슈터인 고베어가 오늘 자유투 하나도 안 던졌어요. 나머지 선수들이 던져갖고 60% 찍힌 겁니다. 오늘 통과 비지로 인한 백투백 관리도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가장 불안한 거는 골스가 올 시즌에 백투백에서 너무 매니지먼트가 과도하게 돌아가는 팀이라는 거예요. 드레이먼드 그린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거의 결정했죠. 버틀러도 마찬가지였죠. 커리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오늘 골스가 통가비지를 내는 바람에 그죠? 오늘 골스의 모든 선수 중에 30분 이상 출전한 선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커리 28분 출전했고. 그래서 저는 내일 이 정도 출전 시간이 기록 떴으면은 이거는 뭐 이동 거리도 없는 백투백이잖아요. 그대로 미네소타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거니까. 그래서 돌발 결정 안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골스 프레메인으로 서버 언더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미네소타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미네소타 이 지역에서 시위가 열려지고 있잖아요. 그 아주 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얘네가 지금 뭐 엄청나게 막 덩크 찍고 막 세레머니하고 이럴 수도 없는 분위기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로 지금 이거는 분위기 반전을 깨하기에도 너무나도 큰 사건이 지금 터진 상황이라서 골스 프레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분석 요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 얼음 폭풍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오늘도 결국에는 댈러스 역배선 경기 진행 안 돼서 경기 취소돼서 강제 단통 적중이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얼음 폭풍 여파가 지금 저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거슬려요. 제가 야구 시즌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NBA랑 조회 차이가 근 2배가 나서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MLB 분석 영상은 제가 MLB 분석할 때 제일 그거 했던 게 뭐 유료 사이트 하면서 매달 그 유료로 결제해 가면서 유료 사이트 공개하고 그랬던 게 다 날씨 때문이었잖아요. 저는 이 스포츠에서 이 환경적인 요소를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생각하는데 이런 얼음 폭풍 생각지도 못했던 게 튀어나왔고 경기가 취소돼 갖고 배팅이 말리고 조합표가 이상해지고 이런 게 참 골치가 아프네요. 근데 어찌됐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니까
받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을 좀 대입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문 좀 따라서 좋은 성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진짜 제가 일요일 날에 정말 아주 큰 선물 드렸죠. 분석 내용을 제가 만약에 구독자 입장이었어도 이 정도의 분석글을 봤으면은 이거 한번 따라가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배팅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하나라도 틀렸으면 제가 뭐 이런 말 안 하겠는데 하나 빠짐없이 다 맞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무조건 그 게시글에 따봉이 거의 125개가 박혔으니까 최소 125분 이상은 봤다라는 거. 그 100분 이상의 정말 고귀하신 분들이 수익을 좀 얻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자,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